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투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이게 금투세가 왜 중요하냐면 금투세 카테고리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 이 밑에 주식하고 코인하고 채권이 동일 조건에 따른 세금 사항에 있는 항목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과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초창기 때는 금투세가 2년 유예였습니다. 이게 이제 발행 시점이 꽤 되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계속 2년 유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논란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해당의 정치적 색깔은 없지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계속 추진하는 방향이고, 국힘은 폐지하니까 뭐 별다른 뭐 법안 상정을 할 내용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 사항을 보게 되면 기본 공제 1억 원에 이제 손익통산 10년, 그리고 ISA도 3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허용 부분으로 하고 반기별 원청 징수 해주겠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배제해주고 건보료 제외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행팀하고 유예팀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명언이 나왔었죠. 네. 그렇게 내려갈 것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국회의원 발언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적합한 발언이었는지에 따른 논란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그냥 내용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CM팀 주장은 이게 부자 증세의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투자 부분에 지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너무 자산 격차가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투자 부분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많은 뭐 보편적 지원을 좀 해야 되는 형태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자본시장도 과거에 너무 얽매여져 있는 사고방식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사고방식으로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140분 정도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뭐 간단하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초안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왔는데요. 뜯어보니까 기본공제 1억 원, 그리고 결성금 10년, 손익통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청진수 폐기하고 연말 확정신고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또 욕이 나올 뻔했는데 제가 이성을 좀 다시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기사로는 되게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결국엔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그쵸?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연말에 확정 신고니까요. 그럼 이 세 개만 들어갔는데 웃긴 건 뭐가 안 들어가져 있냐면 이거 안 들어가져 있죠. 요거 안 들어가져 있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했던 요거는 뭐 들어가졌으면 정말 땡큐일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안 들어가져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뭐 이야기를 막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서는 일단은 입법안 내용 보았을 때는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져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줄 거면 파격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해서 논란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이던지, 어중간하게 가는 게 저는 좀 꼴보기가 싫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 내용에 따른 이런 골자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줄 거면 좀 더 해주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쏙쏙 다 빼버렸다라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3개밖에 안 해주었는지 좀 갸우뚱하고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도 뭐 매출은 좀 좋게 나왔는데 코인베이스가 약간 매출이 좀 낮게 나와 주다 보니까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1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비슷하게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요 시점에서 이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줄 것이냐 내용인데, 제가 실시간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아직 자사주 매입 발표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나 그런 흔적들은 아직은 뭐 구체화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신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자, 비트코인이 이제 좀 많이 핫하고 도미넌스 60%를 찍다 보니까 최근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많이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또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또 한 구독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던 내용이, 야, 너 유니스왑 조만간에 여기에서 이더리움 부분 이제 체인 빼고 단독적으로 이제 치고 나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니스왑이 이더리움의 주 수입원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것도 일단은 유니스왑이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에 따른 그런 시스템적인 운영하고 진짜 좀 생태계가 잘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에서 유니스왑 체인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수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자기의 체인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이드 체인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나머지 쪽에 있는 체인도 같이 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수수료 수입 부분은 좀 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체인이 곧바로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문제나 이슈나 논란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장은 하기에는 좀 어렵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더리움한테는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누가 또 충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은 그냥 이더리움 나름대로 그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당의 블록체인 상에 있는 가장 플랫폼적인 형태도 띄고 있고요, 자산적인 형태도 같이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보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동향 추이를 또 보았을 때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폼도 조금씩 잘 올라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무이하게 이제 이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딱 몇 개가 정해져 있죠. 예, 그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은 좀 많이 외면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같이 고민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 잘 모아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환율에 따른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싫든 좋든 간에 자산을 무엇으로 변경을 해 둘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고 변동성이 클 거에 자산을 둘 것인지, 아니면 상승률은 좀 둔화되겠지만 그냥 안정적인 부동산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금을 택할 것인지, 이런 거는 선택적 사항인 거죠. 그 대신 이제 부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범주 안에 그 나라에 있는 법규의 기준점으로 한해서 외국인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당장 10년, 20년만 보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까지를 보고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그때 50년 주기마다 또 100년 주기마다 국가의 대부분 경제력에 따른 그런 힘 구도가 많이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자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금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 두시면서 가야 된다. 여전히 미국 환율 대비를 이제 고정으로 보고 만약에 환율을 또 보았을 때도 20년이 지난 지금 대략 한 50% 정도 이제 좀 많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늦었지만 한 구독자님이 고박스 제보할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8월달에 올려드렸는데 요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메일을 좀 많이 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확인을 했는데요. 고박스 부분에서 이벤트 사건에 따른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GXA 코인 데일리 이벤트에 중복 지급을 받아서 판 가격보다 비싸게 사서 다시 수량을 맞춰서 출금한 내용인데 이거 다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춰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맞추다 보니까 좀 논란거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소 잘못이다 보니까 이건 거래소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오로지 소비자 측면으로 한다라는 게 지금의 코인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0년물 제차 4.3%대로 이제 후퇴하는 기대감과 BOJ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BOJ 측면에서 이제 금리 부분을 그대로 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국채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따른 불안 요소도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11월 달이 이제 왜 금투세 마무리되는 구간이냐면요. 11월 달에 대부분 입법 발표 잘 안 합니다. 없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뭐 공무원을 까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회사도 연말에 일 처리 거의 안 하고 마감 처리 거의 다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큰 거는 거의 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월말에는 거의 쉬어가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성향을 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더 꿀 빨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코인에 따른 그런 자금 이동도 좀 많이 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또 이런 내용에 따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뭐 얼마나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코인 개수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저는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영향성이 없는 형태로 나와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치코인 비중이 많이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을 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출범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내년부터는 이제 막 쳐내기식을 할 겁니다. 네,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저번 뭐 24년도 연초에도 연초래 한 여름 시즌에 이제 공표를 했잖아요. 9가지 정도를 좀 볼 것이고 그 9가지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코인은 이거는 투자자들의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장 폐지를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목이 떠져 있는 코인들은 항상 한 번 더 해당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성투하시는 거 그리고 연말에 잘 보내시는 거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는 그런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이번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되게 이제 뭐 다산다난했는데
그래도 좀 우상향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